분명히 하지 않았는데. 자, 시작할게요. 자, 제일 먼저 이제 얘기가 되는 게 경우의 수죠. 우리가 아직 진도를 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 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에 대한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처음에 경우의 수는 언제 배웠어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물론 초등학교 때도 배웠고요.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의 수를 배운 다음에 무슨 단어로 넘어가냐면 확률이라는 단어로 넘어가죠. 그쵸? 확률. 자,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니까 경우의 수를 모르면 확률을 구하기가 힘들어. 그리고 이 확률을 배운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 통계로 넘어갑니다. 얘네들이 다 연결선상에 있는 거죠. 그렇죠? 경우의 수, 확률, 통계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세 단어에서 출제율이 가장 높은 데는 어디냐? 통계예요. 통계가 가장 출제가 많이 되고 매년 뭐 문과생 기준으로는 한 수능 전체의 한 4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이과생인 경우에는 한 6분의 1 정도. 통계가 항상 문제가 나오는데 근데 통계가 그러면 가장 어렵냐? 그게 아니라 가장 어려운 단어는 사실 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가 가장 어려워요. 경우의 수가 가장 어렵고 그 다음에 확률, 통계수 이렇게 가는데 통계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왜 통계가 어렵게 느껴지냐? 얘를 알고 얘를 알아야 얘를 알린다. 그렇죠? 누적되어 있으니까 통계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부터 얘기를 할 건데 경우의 수에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맞닥뜨리는 게 뭐냐면 자, 두 가지야. 무슨 법칙? 합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곱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한번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두 사건에 대하여 어떨 때는 서로 더하고 어떨 때는 서로 곱하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참고로 이 경우의 수와 확률과 통계를 얘기할 때 얘네들은 그 전에 너희들이 예전에 배웠던 집합 있죠? 집합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집합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언제 배웠어? 집합.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처음에 집합 배웠지? 그러니까 그거하고 또 연결이 되니까 쭉 이렇게 연결선상에 있다. 자, 합의 법칙부터 얘기를 할게. 합의 법칙은 이런 거야. 자, 우리 보근이가 이번에 시골에 내려가. 시골에 내려가는데 이제 보건이네 집에서 시골이야. 시골을 내려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대요. 이걸 우리가 A 사건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기차를 타고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대요. 뭐 새마을을 타든지 아니면 무궁화호를 타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B 사건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근이네 집에서 시골까지 가는 가짓수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A 사건과 B 사건을 서로 더하죠. 이러면 되죠. 총 몇 가지? 5가지. 이렇게 구하면 되죠. 맞죠? 그러면 자, 봐. 합의 법칙을 쓰는 경우에는 A 사건만으로 결과에 도출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보근이네 집에서 시골까지 A 사건만으로 갈 수 있어 없어? 있죠? 맞잖아. 버스 타고 가면 시골 가는 거 아니야. B 사건만으로도 시골에 갈 수 있죠? 그러니까 보근이네 집에서 시골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니까 A 사건만으로도 결과가 나오고 B 사건만으로도 결과가 나온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이렇게 각각의 사건만으로 결과가 나오면 더하면 된다. 오케이? 각각의 사건만으로 서로 결과가 나오면 더하면 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곱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자, 곱의 법칙은 이런 거야. 자, 여기가 보근이네 집인데 마찬가지로 보근이네에서 시골을 가려고 해. 근데 보근이네에서 시골을 가려면 여기에 한 군데를 거쳐서 간다고 칩시다. 그래서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시골이 어디지? 진도인가? 완도인가? 완도. 자, 완도를 가야 되는데 완도를 가려면 대전을 거쳐서 가야 된다. 그쵸? 여기가 안산이야. 근데 안산에서 이 대전까지 가는 방법이 세 가지 길이 있어. 이걸 A 사건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 대전에서 시골까지, 즉 완도까지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이걸 B라고 할게요. 그러면
A 사건만으로, 즉 보건이가 시골에 가는 방법수를 구하라 라고 물어봤다고 칩시다. 그럼 A 사건만으로 결과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A 사건으로 해봐야 대전까지밖에 못 간단 말이야. 또 B 사건만으로 도달할 수 있습니까? B 사건은 대전에서 시골까지니까 보건이 내에서 시골까지 아니죠. 그러니까 얘도 도달할 수 없어. 두 가지, 얘는 세 가지. 그러면 A 사건과 B 사건이 둘 다 보건이 내에서 시골까지 가는 것의 뭐예요? 과정이죠. 그렇죠? 각 사건이 과정이죠. 그래서 각각의 사건이 하나의 사건만으로는 결과에 도달할 수 없고요. 과정으로 있으면 곱하면 돼. 얼마? 6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이렇게 되는 거야.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5가지, 6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과정으로 있으면 곱하면 된다. 과정으로 있으면 곱하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사위를 굴려서 예를 들어서 3의 배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주사위를 굴렸는데 두 번째 주사위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2의 배수가 나올 두 개의 주사위를 굴려서 앞에 것은 3의 배수가 나오고 뒤에 것은 2의 배수가 나올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하나 굴려서 결과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럼 3의 배수인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두 가지죠? 3하고 6. 그 다음에 2의 배수 나올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세 가지죠? 2, 4, 6. 그죠? 둘이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럴 때. 맞습니까? 곱해야 된다는 얘기야. 됐죠? 곱해야 돼. 자, 이런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주사위가 하나 있는데 이 주사위를 굴려서 3의 배수 또는 주사위를 굴리는데 두 번 굴린대요. 두 번 굴린대요. 근데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나올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사위를 9번 굴릴 때.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그러면 3의 배수 나올 가지수 몇 가지라고 했죠? 아까 두 가지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5의 배수 나올 경우의 수 몇 가지죠? 한 가지죠. 근데 주사위를 두 번 굴려서 나올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것 또는 얘가 나올 경우의 수. 그러면 얘만 나와도 되잖아. 얘만 나와도 되죠? 그치?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한 번 굴림으로써 3의 배수, 두 번 굴렸는데 3의 배수가 한 번만 나오면 된대. 뭐? 이럴 땐 더하기죠. 그치? 곱이 아니란 말이야. 이럴 때는 더하기야.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쌤이 이걸 살짝 바꿔볼게요. 3의 배수 또는 2의 배수가 나올 경우의 수를 구하라. 주사위를 두 번 굴렸을 때 또는 주사위를 한 번 굴렸을 때 3의 배수 또는 2의 배수가 나올 경우의 수. 그러면 3의 배수 나올 경우의 수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죠. 그 다음에 2의 배수 나올 경우의 수는 세 가지죠. 더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유는? 그렇지. 공통적인 게 있죠? 그러니까 집합하고 똑같다고. 이게 A 집합이고 B 집합인데 A, B 집합의 합집합인데 둘이 공통적인 게 뭐의 배수야? 6의 배수가 있잖아. 그럼 뭐 해줘야 됩니까? 둘이 그 집합 빼줘야죠. 6의 배수 나올 경우는 한 가지죠. 이렇게 빼줘야죠. 그래서 2의 배수 플러스 3의 배수 빼기 1. 그러니까 합의 법칙을 쓸 때는 항상 더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교집합이 있을 때는 걔네들의 공통적인 부분들을 빼야 한다. 알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합의 법칙에 해당이 됩니다. 자, 차이점을 알겠죠?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의 차이점. 그래서 합의 법칙은 뭐 거기서 보면 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어쩌죠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합의 법칙은 보통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날 때 많이 쓰고요. 이럴 때는 A 사건의 경우의 수와 B 사건의 경우의 수를 서로 더하면 된다. 근데 만약에 공통적인 게 있다면 둘의 교사건을 빼주면 된다. 맞죠? 그 다음에 곱의 법칙은 어떤 거? 각각의 사건이 한 사건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어. 얘네들이 과정으로 있을 때는 두 사건을 곱하면 된다. 경우의 수. 됐죠? 이게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 경우의 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첫 번째 경우의 수에 대해서 쌤이 얘기할 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경우의 수를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퍼뮤테이션이라는 수녀를 이용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컨비네이션이라고는 조합을 이용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런 어떠한 컨비네이션이나 퍼뮤테이션 같은 이런 순열이나 조합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막 세봐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직접 세서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동전이 있어요. 동전이 3개가 있습니다. 동전이 3개가 있는데 앞면이 2개 나오는 경우의 수.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져서 앞면에 2개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문제가 나왔다고. 그러면 이게 뭐 순열, 얘기하는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의 공식이라든가 조합 이런 걸 이용하지 않죠. 그럼 어떻게 봅니까? 앞면, 뒷면을 앞뒤라고 한다면 이거를 갖다가 다 나열해보죠. 자, 첫 번째 동전이 앞면 나오는 경우와 뒷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얘가 앞면 나왔을 때 두 번째 동전이 앞면 나오고 뒷면 나올 수도 있죠. 얘도 뒤가 나왔는데 앞 나올 수도 있고 뒤 나올 수도 있죠. 그치?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세 번째 동전이 앞이 나올 수 있고 뒤가 나올 수 있지. 세 번째 동전이 이렇게 나왔을 때도 앞 나올 수도 있고 뒤 나올 수도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앞 나올 수도 있고 뒤 나올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앞인 경우 뒤인 경우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앞면이 2개인 경우가 어디입니까? 앞, 뒤, 얘 하나. 그렇죠? 그 다음에 앞, 뒤, 앞 여기 있죠? 맞지? 그 다음에 뒤, 앞 이렇게 있죠? 더 이상 있어 없어? 앞면 2개인 게 없잖아. 그럼 이렇게 직접 세서 몇 개? 3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죠? 이런 것은 무슨 공식을 이용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 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만들어낸 이러한 놈 직접 세봐야 되는 이러한 놈 이걸 뭘 만든다고 그래? 이걸 무슨 도라고 그래? 이걸 뭐 무슨 도라고 그래요? 이렇게 직접 앞뒤 뭐 앞뒤 앞 이렇게 써보는 것을 이걸 무슨 도라고 합니까? 책에 한번 봐봐. 이걸 무슨 도라고 합니까? 수형도. 이렇게 써보는 것을 수형도라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얘기를 할게요. 경우에 따라서는 공식이 아니라 이렇게 직접 노가다를 띄어서 해봐야 되는 이러한 수열들을 이러한 그 경우의 수를 하는 방법을 노가다성 그러니까 직접 막 해보는 거예요. 이러한 형태의 경우의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노가다성 경우의 수라고 한다면 노가다성 경우의 수는 어떤 패턴의 것들이 뭐냐 3가지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금처럼 직접 수형도를 그려서 방법을 알아내는 거지. 대표적인 게 동전 던지기. 동전을 던져서 어떻게 되는지 앞면이냐 뒷면이냐 뭐 이런 거 몇 개 있느냐 또는 윷놀이 그렇죠? 윷놀이 같은 경우 윷놀이는 몇 개 가지고 던져요? 4개 던지잖아. 동전 4개라고 생각하면 되죠. 동전 4개라고 생각하면 돼 윷놀이. 그래서 모두 앞면이 나오면 뭐가 되는 거죠? 모두 뒷면이 되면 윷 하나만 앞면이면 이런 거잖아. 그렇죠? 그럼 4개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수형도 하나씩을 더 그려야죠. 그래서 앞뒤 총 경우의 수는 몇 개야? 얘 하나당 앞뒤 얘 하나당 앞뒤 얘 하나당 앞뒤 얘 하나당 앞뒤니까 2개 다 뭐야? 얘 하나만으로 어떤 뭐 두개골 유무가 결정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냥 과정이잖아. 총 몇 개? 16가지가 나오죠. 그치? 16가지의 경우 수가 나온단 말이야. 이 중에서 모두 앞이면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치?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그럼 윷놀이가 총 16가지인데 그 중에서 뭐가 나올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16가지 중에서 한 가지죠. 확률로 따지면 16분의 1밖에 안 돼요. 윷이 나올 확률은 한 가지죠. 모두 디디디디 이거니까. 맞죠? 그 다음에 도가 나올 경우의 수는 네 가지죠. 얘 앞 나오고 다 뒤 나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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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뭐 뒤 나오고 다 앞이 나오거나 이런 거니까 네 가지. 그 다음에 거리 나올 경우의 수는 네 가지죠. 똑같잖아. 도 나올 거하고 거라고 똑같죠. 윷놀이는 다 해봤지. 하나만 뒤집히고 나머지는 다 다른 거. 그치? 네 가지. 그러면 저절로 개 나올 경우의 수가 나오죠. 총 16개 중에서 4, 5 그러니까 몇 가지야? 6가지죠? 맞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는
맨날 우리가 그래서 윷놀이 하다 보면 걔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 그만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다 수용도를 그려서 하는 노가다성 경우의 수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됐니? 수용도를 그려야 되는 노가다성 경우의 수다. 됐죠?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 노가다성 경우의 수는 뭐가 있느냐? 두 번째 노가다성 이런 것은 다 책에 안 나온다.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수용도론가 가위바위보 이런 것들은 다 수용도를 그려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윷놀이, 가위바위보, 동전. 맞죠? 세 명이서 가위바위보를 한다. 또는 두 명이서 가위바위보를 한다. 뭐 비길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런 것들 다 수용도를 그려서 하는 거라. 이거 한번 해볼까? 가위바위보. 자, 두 명이 있는데 가위바위보를 해서 A와 B 중에서 A가 이길 경우의 수 몇 가지? 총 그러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A, B 둘이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일까? A라는 애가 낼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가위 아니면 바위 아니면 보잖아. 세 가지죠. B도 세 가지죠. 그치? 그럼 둘의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는 두 사람이 다 내야 되잖아. 몇 가지? 9가지죠. 가위바위보를 해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9가지야. 그 중에서 A가 이길 경우는 어떤 경우 몇 가지? 얘가 가위를 냈을 때 얘는 보를 내야죠. 얘가 바위를 냈을 때 얘가 가위를 내야죠. 얘가 보를 냈을 때 얘는 주먹을 내야죠. 바위를 내야죠. 세 가지 아니야. 그렇죠? A가 이길 경우의 수는 세 가지야. B가 이길 경우도 세 가지죠. 그럼 나머지 세 가지가 뭡니까? 비기는 경우. 가위, 가위, 바위, 바위, 보고. 그렇죠? 비기는 경우가 세 가지. 그러면 세 명이서 물어볼게. 세 명이서 A, B, C라는 세 명이 있어. 세 명 중에서 비길 경우의 수와 지금 한번 구해봐. 비길 경우의 수. 그 다음에 A가 이길 경우의 수와 그 다음에 A만 이길 경우의 수. 이렇게 한번 지금 구해보실래요? 세 명이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A가 이길 경우의 수와 A만 이길 경우의 수와 비길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세요. 지금. 왜 이렇게 늦게 와? 빨리 온라인 시스템 만기 나왔어? 나왔어? 대충. 비길 경우의 수 몇 개입니까? 세 명이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비길 경우의 수. 세 개. 9개. 9번이요. 뭐요? 비길 경우의 수. 이 경우에서요? 어. 9개요. 자, 9개죠?
자, 3명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비길 경우의 수는 9가지예요. 왜? 어떤 경우도 3명일 때는 다 다른. 그치, 다 다른 건일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A가 이길 경우의 수는요? A가 이길 경우의 수. 12개. A가 이길 경우의 수. A가 이길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12개. 12개? A만 이길 경우의 수는요? A만 이길 경우의 수는 3개. 그렇죠? A가 이길 경우의 수와 A만 이길 경우의 수는 다른 거야. 자, 선생님이 보여줄게. 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A가 이길 경우의 수는요. 얘가 가위를 냈다 쳐. 근데 보보 이렇게 내면 A가 이기는 거죠. 그런데 얘가 가위를 냈는데 얘도 가위를 내고 보. 그래도 A가 이기는 거지. 그리고 얘가 보고 얘가 가위야. 그래도 A가 이기는 거죠. 맞지? 그러면 가위에 대해서 이길 경우가 몇 가지? 3가지였죠. 그럼 바위일 때도 3가지, 보일 때도 3가지겠죠. 총 몇 가지? 9가지. A가 이길 경우의 수는 9가지. 됐습니까? A만 이길 경우의 수는 얘가 가위 냈을 때 얘네 둘 다 보여야 되니까 1가지, 바위일 때도 1가지, 보일 때도 1가지니까 3가지고요. 맞죠? 자,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 노가다성. 수용도를 그려서 노가다성 이렇게 직접 따져봐야 되는 이런 경우의 수들입니다. 자, 두 번째 얘기를 할게요. 이번에는 두 번째 노가다성 경우의 수는 뭐가 있냐? 너희들 다 들어봤을 거야. 어서 와. 부정방정식. 너희들 저기 책 한 번씩 가지고 오늘 할 것도 없고 병원 가서 할까? 이제 특강하는 부분들 요거는 이렇게 늦으면 안 돼요. 그리고 특히 이과생인 경우에는 바로 2학년 올라가서 미적분 원하고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 요게 바로 진행이 될 거야. 진도 나갈 거예요. 그리고 3학년 때 뭐예요? 미적분 2하고 그다음에 기하 벡터. 이과생은 그렇게 나가고 문과 같은 경우는 확률과 통계까지기죠. 그냥 미적분 원하고 확률과 통계까지 하고 끝이야. 문과는. 근데 빨리 끝내놓고 얘네들은 이제 수능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아마 우리 이제 이과생들도 마찬가지로 2학년 때까지 뭐 학교에서는 그렇게 천천히 진도를 나가겠지만 2학년 때까지 팀의 목표로 겨울방학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2학년 겨울방학 끝날 때까지 이과생들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 진도도 다 끝나야 돼. 그러니까 3학년 것까지 다 끝나야 돼요. 그래야 뭘 할 수 있어요? 수능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적어도 2바퀴, 3바퀴는 돌려줘야 수능 문제들을 좀 풀 수가 있다고. 그전에는 수능 문제 그냥 한 번 수업 듣고는 뭐 수능 문제를 푼다? 뭐 택도 없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빨리 그 시간을 좀 지켜줘야 미리 온 친구들도 좀 배울 수 있고 우리가 할 게 많아 사실. 굉장히 할 게 많습니다. 특히 이과생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 들어놔야 돼요. 자, 부정방정식.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부정방정식 뭐죠? 부정방정식. 부정의 뜻이 뭐야? 방정식 중에서 부정이라는 게. 방정식은 보통 해를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정이니까 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정할 수 없다. 뭐를? 해를 정할 수 없다. 왜 못 정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다. 이걸 부정이라고 하잖아. 그 다음에 해가 없는 걸 뭐라고 합니까? 불능이라고 하죠. 해를 구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 1차 방정식에서도 이런 게 있었어. 자, ax 플러스 b가 예를 들어서 0이래. 근데 a가 0이고 b가 0이면 해가 x 대신에 어떤 걸 집어넣어도 다 성립해버리잖아. 해가 무수히 많은 거죠?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예전에 이거는 1차 방정식에서 이제 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부정방정식은 예전에 이제 이렇게 배웠을 거야. 뭐 실수라는 조건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뭐 정수 조건이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배웠을 건데 지금은 그렇다 치고 자 부정방정식 형태라는 것은 뭐냐면 자 생각해 봅시다. A 플러스 B가 5래. 그러면 A, B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왜? 1, 4도 있고 2, 3도 있고 3, 2도 있고요. 4, 1도 있고 5, 0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만 있어? 분수로 가도 많고 그 다음에 6 마이너스 1, 7 마이너스 2 엄청 많잖아. 즉 부정방정식 형태라는 것은 뭐냐면 문자 수하고 식의 수 중에서 문자 수가 더 많은 경우를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알겠어? 그런 거는 해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구한다는 거지. 문자가 지금 두 개고 식이 하나잖아. 못 구한단 말이야. 맞습니까? 부정방정식 형태가 이런 거야. 여기서 얘기하는. 그러면 문자 수와 문자가 두 개인데 식도 두 개야.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가 5고 a 마이너스 b가 4다. a, b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걸 뭐라고 그래? 연립방정식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문자 수와 식의 수가 같은 것을 연립방정식이라고 하고 문자 수가 더 많은 것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하죠. 뭐 쉽게 얘기하자면 자 이러한 형태로 나오는 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노가다성 경우의 수의 한 부분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지 쌤이 예를 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준원이가 문방구에 갔어요. 문방구에 갔어. 근데 이제 샤프 하나에 1,000원이야. 그리고 노트 하나에 2,000원이야. 그 다음에 지우개가 있어. 지우개 하나에 500원이야. 그런데 준원이가 얼마를 가져왔냐면 5,000원을 들고 왔어요. 5,000원. 5,000원을 들고 가서 얘네들을 사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 사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 노트가 제일 비싼 거니까 노트의 개수를 A개 샀다고 쳐. 샤프를 B개 샀다고 쳐. 지우개를 C개 샀다고 쳐. 그럼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죠? 2000A 플러스 1000B 플러스 500C가 얼마면 돼요? 5,000원이면 되잖아. 맞지? 맞죠? 맞죠? 5,000원어치밖에 못 사니까 꼭 다 사야 돼. 5,000원어치를.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A와 B와 C의 순서쌍. 그러니까 얘가 몇 개 사고 몇 개 사고 몇 개 사는 이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딱 보니까 얘가 뭐니까 문자는 몇 개야? 3개죠. 식은 하나지. 부정방정식 형태란 말이야. 근데 중요한 것은 A, B, C는 여기서 뭡니까 다? 자연수예죠. 뭐일 수도 있어. 0일 수도 있어. 안산할 수도 있는 거야. 0 아니면 자연수. 즉 0 또는 양의 정수란 말이야. 이런 조건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있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직접 노가다 떼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제일 큰 거부터 제일 비싼 거부터 산 걸로 중심을 잡읍시다. 만약 A가 2개 샀어. 4,000원어치. 3개 못 사잖아. 2개 샀어. 그럼 1,000원 남았죠? 그럼 얘 하나 사고 얘 못 사는 거죠. 그리고 얘 2개 샀어. 그럼 얘 안 사고 얘 4개 살 수 있죠. 4개 살 수 있어? 2개 살 수 있죠. 맞지? 그럼 5,000원 아니야. 더 이상 있어 없어? 없지. 얘 2개 산다는 가정에서는. 그러니까 돈 액수가 큰 놈부터 따져보는 거야. 이거 하나 있고 이거 하나 있고. 직접 이렇게 해봐야 된단 말이야. 얘 하나 샀어. 2,000원 썼네. 그럼 3,000원 남았네요. 3,000원 남았으니까 3개 사고 빵개, 2개 사고 2개, 하나 사고 4개. 맞죠? 맞잖아. 그 다음에 안 사고 6개. 맞습니까? 이렇게. 어차피 가지수만 세면 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 안 샀어 얘를. 2개 샀어? 하나 샀어? 안 샀어? 안 샀으면 5,000원 정도에 5. 맞죠? 그 다음에 4인 경우 있고. 이거 어차피 결정 낼 거예요. 5개 사면 얘 빵일 거고. 얘 4개 사면 얘 2개일 거고. 그렇죠? 3개, 2개, 하나 안 사는 경우. 이렇게 있겠지? 우리는 어차피 개수만 세면 되니까 얘네들을 굳이 내가 다 나열할 필요는 없단 말이야. 그럼 총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12가지 방법으로 종류들을 살 수 있다. 직접 계산해야 되는 거지. 이것처럼 직접 해야 되는 거잖아. 이런 것을 노가다성
경우의 수라고 하고 그 중에 한 방법이 부정만요시 형태가 있다라는 얘기야. 됐죠? 두 번째 종류. 자, 지워도 되지? 지워도 됩니까? 너 노트 없나? 그 저기 수학 자기 관리 노트 안 받았어? 지금 이 내용은 전부 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뭐 책에 노가다성 경우의 수라는 말 자체가 없어. 그런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좀 이따가 정리해 줄 거야. 자, 세 번째 노가다. 그러니까 직접 내가 세봐야 되는 그런 경우의 수. 세 번째 뭐가 있냐? 사전식 배열법. 오케이? 사전식 배열법. 그러면 사전식 배열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 너희들 그 요즘은 시대가 그냥 핸드폰이나 아니면 이런 걸로 갖다 띡띡띡 쳐서 그냥 검색하면 바로 나오죠. 근데 너희들 옛날에 영어 사전이나 이런 걸 써본 친구들 알겠지만 그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아무 단어나 한번 얘기해 볼게. PRE. 자, 요 단어를 내가 찾고 싶어. 그러면 뭐? 우리 사전이 이렇게 있었을 때 사전이 이렇게 있어. 사전이 이렇게 있어요. 쭉 있었을 때 여기가 처음에 T라는 놈이 A, B, C 이 순서에서 T라는 놈을 찾아야죠. T라는 영역에서 두 번째 마찬가지로 T를 찾았으면 두 번째 T 안에서 또 두 번째는 A, B, C, D 순으로 또 R을 찾아야 되고 T, R까지 찾았으면 또 A, B, C, D 순으로 E를 찾아야 되고 E까지 찾았으면 또 A, B, C, D 순에서 E를 찾아야 그 단어를 찾을 수 있었죠. 이걸 우리는 사전식 배열법이라고 얘기한다. 이거 사전식 배열법이라고 얘기해. 그러면 자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몇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물어볼게. A와 C와 E와 뭐 E와 A, B, C, F 네 개의 단어가 있는데 얘네들로 사전식으로 배열해서 나열했을 때 15번째 해당되는 알파벳은 무엇입니까? 그 단어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얘를 A 순서가 C, E, F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찾을 순서가. 그럼 두 번째 순서가 뭐입니까? C, E, F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여기는 어떻게 돼? A, C는 이미 썼으니까 E, F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맞습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죠? 세 개가 A, C, F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사전식 배열법으로 쓰자면 단어 이렇게 네 개의 카드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여기가 뭐겠어요? E가 먼저 나와야 돼? F가 먼저 나와야 돼? E가 먼저죠? 이렇게 여기는 CF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C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는 어쩔 수 없이 F 나와야 되고 여기는 E 나와야 되고 여기는 F 여기는 C 여기는 E 여기는 C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의 단어당 몇 개 나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15번째라는 것은 요거 하면은 마찬가지로 또 몇 개가 나와요? 6개 나오겠죠? 여기도 6개 나오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12개. 자, 2로 시작한 것의 세 번째라고 했잖아요. 15번째라는 것은. 그죠? 그럼 세 번째는 분명히 어디 있겠어? 얘가 두 개 갈라져서 이렇게 되니까 C로 시작하는 요거였네, 요거. 그쵸? 요게가 12, 13, 14, 15번째. 맞습니까? 요놈. 그러면 이 C니까 여기 뭐 나와야 돼? A, F. 맞죠?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돼? F. 찾았네? ECAF라는 단어가 15번째 숫자다.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사전식 배열법. 직접 이렇게 수형도 얘도 그려봐야 되는 거죠. 이런 형태를 우리는 사전식 배열법이라고 얘기한다. 자, 쌤이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노가다성 경우의 수. 노가다성 경우의 수.
수는 첫 번째 어떤 형태가 있었어요? 수형도를 그려야 하는 경우. 수형도를 그리는 경우가 있었어. 어떤 문제들? 동전을 던진다든가 윷놀이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얘기한 가위바위보 이런 문제들은 직접 수형도를 그려서 해봐야 된다. 두 번째 그리는 경우. 두 번째가 뭐 있었죠? 아까 부정방정식 형태. 아까 보여줬죠? 부정방정식 형태. 세 번째가 뭐였어 방금? 사전식 배열법. 배열법. 이런 것들은 모두 노가다성 경우에 해당이 되고 직접 세봐야 되는 것들이다. 됐니? 자 여기에 자, 두 가지를 쌤이 첨부를 더 시킬 거야. 두 가지를 첨부시킬 건데 이거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책에 안 나와 있으니까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두 가지를 뭘 첨부시킬 거냐면 이 세 가지가 노가다성 경우의 수에 해당이 된다. 이런 놈이 아닌 것들은 앞으로 이제 순열이나 조합을 이용해서 공식에 의해서 거의 풀 거야. 나머지들은 이건 직접 세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딱 문제를 보자마자 직접 세봐야 되는구나 아니면 이건 순열이나 조합으로 풀어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캐치를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얘기는 뭘 얘기할 거냐면 완전 순열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는 노가다를 떠야 되는데 즉 수형도를 그려서 직접 해봐야 되는 문제야.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외워두면 좋다. 완전 순열이라는 게 있어요. 완전 순열이란 건 뭐냐면 자, 완전 순열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완전 순열은 자기 자신 자, 자기 자신의 것을 선택하지 않는도 그래. 선택하지 않는 경우죠. 자기 자신의 것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완전순열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잘 알아놔야 돼. 자, 그러면 따져볼게. 우리 이런 거야. 옛날에 A란 애하고 B란 애가 있는데 지네들의 소지품을 이렇게 꺼내놔. A, B 두 명이 있는데 지네들의 소지품을 꺼내놓고 가져가는 경우의 수래. 근데 지가 지거 꺼낸 다음에 지거 가져온 것은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럼 몇 가지입니까? 두 명일 때. 두 명일 때 몇 가지야? 가져가는 방법이. 이거 가져가면 안 되잖아. 이렇게 가져가야죠. 몇 가지? 두 명인 경우에는 한 가지죠. 한 가지야. 오케이? 그러면 자 A, B, C 세 명이 지네들의 소지품을 꺼내놓고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와. 뭐 세 명의 학생이 있는데 지네들의 책가방을 갖다가 거기다 꺼내놓고는 선택을 하는데 자기 거가 아닌 걸 가져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또는 뭐 네 명의 학생이 있는데 지네들의 모자를 다 쓰고 있어. 유치원생 네 명이 있는데 모자를 쓰고 있는데 지 앞에 자기 모자를 내려다 놓고 자기 모자가 아닌 것을 가져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은 완전순열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걔네들을 계산하는 게 이런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얘기를 할 거야. 자, A, B, C가 있는데 세 명이 지 거가 아닌 걸 가져가는 경우 한번 따져볼게요. 선생님이 직접 수행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A가 지 거 가져가면 안 되죠. 그냥 이렇게 가져가야지. 그렇죠? 다른 걸 가져야 된단 말이야. 그럼 A가 얘를 가져갔다 쳐. 그럼 B는 얘 가져가면 돼, 안 돼? 안 돼. 왜? 얘 가져가면 C는 지 거 선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치? 그러면 C는 어쩔 수 없이 이걸 가져가야 되네요. 이렇게 한 가지. 다른 경우가 없죠? 이렇게 한 가지. 그 다음 두 번째. A가 이번에는 B를 선택하지 않고요. C를 선택했어. 그럼 B는 이거 선택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C는 얘 선택해야지. 그렇게 한 가지.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A는 A를 선택해도 안 되고 안 되니까. 몇 가지야? 세 명일 때는. 몇 가지야? 두 가지밖에 안 되죠? 이 결과를 알아두라고.
결과를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쌤이 수능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여줄 거야. 좀 이따 보여줄 거야. 자, 지금 3명이 아니라 4명이 자기 자신이 아닌 거 가정한 방법 한번 지금 계산해봐. 지금 이 경우의 수 단어는요, 쌤이 백날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없어. 자기가 머리로 잘 생각을 해야 돼. 계산은 어차피 더하기 아니면 곱하기잖아. 아까 그죠? 더하기 아니면 곱하기밖에 안 써. 어떻게 자기가 머릿속으로 잘, 아니면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잘 계산할 수 있느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 좋은 친구들이 사실 경우의 수 단어를 잘하죠. 특히. 음. 연산 시간을 또 얘기하고. 여기도 필요해? 몇 가지 나오니? 몇 가지 나와? 아니 뭐 틀리면 어때? 노가다인데. 12가지? 그 다음에 글쎄 수민이는 9개, 진원이는 12개, 준원이는 아직 못 구했어? 정답은 9개입니다. 9개. 9가지예요. 네.
4명일 때 9가지야. 그러면 얘들아 5명일 때는 지금 4명일 때도 구하는 게 힘든데 5명일 때는 더 장난 아니겠죠? 그치? 5명은 쌤이 미리 계산을 해봤어. 했더니 44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5명 이상부터는 거의 직접 푼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자, 뭐예요? 결과만 알아두세요. 결과만. 외워두란 얘기야. 결과만 알아두자. 알아두자. 2명일 때 한 가지. 1명일 때는 당연히 없죠. 그치? 1명이 직거 안 가져가는 경우가 없잖아. 2명일 때 한 가지, 3명일 때는 2가지, 4명일 때 9가지, 5명일 때는 44가지. 결과만 알아두세요. 자, 이게 예전에 수능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수능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 이렇게 진열장이 있어요. 9개로 된 진열장이 있어요. 진열장이 있는데 여기에 곰 인형하고 토끼 인형하고 그다음에 호랑이 호랑이 인형하고 이게 3가지가 있어. 근데 이게 3개씩 있는 거야. 3개씩. 토끼도 3개, 호랑이도. 일단 나열을 하려고 해. 이 진열장에다가. 근데 조건이 뭐냐면 자, 한 칸 여기에는 각 종류들을 한 가지씩 나열해야 된다. 각 각 행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토끼, 곰 이럴 수 없다는 얘기지. 오케이? 한 가지씩 진열해야 되고요. 그 밑에는 여기에 만약에 토끼를 진열했다면 그 밑에는 토끼를 진열하면 안 돼. 오케이? 밑에 똑같은 놈을 진열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여기다가 이 인형들을 나열하는 방법을 구하라. 라고 옛날에 수능에 나왔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자, 생각해 봅시다. 먼저 이 3개의 종류를 여기다 나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입니까? 자, 여기다 놓을 수 있는 거 몇 가지죠? 3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2가지죠? 여기는 1가지죠. 맞지? 그거는 중학교 지식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이게 순열이잖아. 자,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는 것은 3개 중에서 하나고 얘를 넣으면 여기다 넣을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일 것이고 맞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넣으면 되잖아.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만으로 결과가 돼? 아니잖아. 그럼 선생님이 뭐하라고 했어요? 곱하라고 했죠? 몇 가지? 6가지를 진열할 수 있어. 6가지 방법으로 일단 진열할 수 있어. 됐지?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2번째. 자, 그래. 토끼하고 호랑이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곰을 배열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 밑에 배열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야? 2가지. 왜? 3개인데 지 자신이 밑에 안 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란 말이야. 이거. 맞아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이 밑에도 뭐겠어? 2가지겠죠? 왜? 요거 나열하면 얘한테 똑같은 놈을 여기다 나열하면 안 되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네 정답이. 맞죠? 얘 나열하고 얘 나열하고 얘 나열해야 결정이 되는 거 아니야. 과정은 전부 다 곱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얼마? 24가지가 정답이죠. 이게 수능 문제였어. 어쩔 때 쓰는지 알겠죠? 완전순위라는 것은. 모르면 여기서 노가다 그 짓거리 해야 돼. 또 여기서도 노가다 그 짓거리 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이걸 완전순위라고 얘기한다. 결과만 알아두자. 알겠죠? 결과만 알아두자. 결과만 알아두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건 노가다성 원래 경우의 수인데 노가다성 경우의 수인데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이런 놈도 있다는 거예요. 완전 순열. 그 다음 하나 더 줄게요. 이제 다 적었죠? 3가지 방법이 있다. 2번째 요까지만 얘기하고 지금 몇 시니? 요까지 얘기를 하고 2번째는 뭐냐면 여기를 정말 잘 해놔야 뒤로 가는 확률 통계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자기가 빠지거나 뭔가 어디가 나서 빠져버리면 뒤로 가면 갈수록 뭔 소리인지 몰라요.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되고 탄탄하게 만들어야 돼. 너희들이. 2번째 지불 방법수와 지불 금액수 이 2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지불 방법수와 지불 금액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얘는 부정방정식 형태에서의 응용입니다. 아까 부정방정식 형태에 있었지? 그 중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자, 먼저 자, 1,000원짜리가 있어요. 1,000원짜리가 2장 있대. 그 다음에 100원짜리가 4개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10원짜리 2개를 가지고 있대요. 1,000원짜리 2장, 100원짜리 4개, 10원짜리 2개를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 어떤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총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한마디로 선생님이 예를 들자면 10원 지불할 수 있죠. 이 돈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2,420원 되는 거야. 10원짜리 지불할 수 있죠? 20원 지불할 수 있지? 30원 지불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맞죠? 100원 지불할 수 있습니까? 있어. 110원 지불할 수 있어요. 120원도 지불할 수 있고 130원 지불할 수 없어. 200원 지불할 수 있죠? 이런 것들 다 세란 얘기야. 그러니까 노가다성인 거지. 맞죠? 노가다성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써져 있을 거야. 단 0원은 지불한 걸로 보지 않는다. 당연히 그래야죠. 0원짜리를 샀다. 이건 뭐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총 가지수, 지불할 수 있는 방법수는 몇 가지냐라고 물어본다면, 자, 우리는 원래는 다 따져야 되는데 이렇게 볼게요. 자, 10원짜리 2개면 지불할 수 있는 게 10원짜리로 지불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죠? 하나를 지불하든 2개 지불하든 지불 안 하든 세 가지죠. 선생님 지불 안 하는 것은 봐봐. 100원 지불한다고 해봐. 그러면 10원짜리 안 썼잖아. 맞지? 100원짜리 하나만 지불하고 10원짜리 안 썼잖아. 그러니까 10원짜리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수는 총 3가지죠. 100원짜리 지불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야? 하나 써도 되고 2개 써도 되고 3개 써도 되고 4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맞죠? 1,000원 지불하는 거 보면은 100원짜리 하나도 안 썼잖아. 몇 가지? 5가지죠. 1,000원짜리 3가지죠. 그러면 얘네들이 뭘로 됐을 때 조합 같이 하나만으로 결과가 되지 않으니까 모두 뭐 해야 돼요? 곱해야죠. 그럼 얼마입니까? 45가지. 답이 45가지입니까? 아니야. 여기서 뭐 빼야 돼? 한 가지 빼야 돼. 왜? 얘도 지불 안 했고 얘도 지불 안 하고 얘 하나 지불했고 안 했어. 지불 안 했어. 지불 안 했어 하면 1,000원 되죠. 하지만 모두 지불 안 하는 경우 얘도 안 썼고 얘도 안 썼고 얘도 안 썼어. 그럼 빵원 되잖아. 그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가지 빼야지. 그래서 정답은 몇 가지? 44가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지불 방법수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자, 1,000원짜리가 A개 있고요. 얘가 A개 있고 얘가 B개 있고 얘가 C개 있었다. 그러면 지불 방법수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A 플러스 1 곱하기 B 플러스 1 곱하기 C 플러스 1에서 뭐 빼면 돼요? 1 빼면 이게 지불 방법수가 돼요. 맞죠? 맞지? 이게 지불 방법수라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수다. 그러면 지불 금액수도 지불 금액수고, 지불 금액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0원 지불할 수 있다. 1,200원 지불할 수 있다. 이게 지불 금액수야. 그러니까 똑같아. 동일해요. 그런데 자, 지금 쌤이 돈을 나열한 것들을 보면 1,000원짜리하고 100원짜리하고 바꿔서 돈을 낼 수 있습니까? 거스를 수 있어요? 금액을 환전할 수 없죠. 그러니까 1,00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대신 낸다든가 이런 걸 할 수 없는 경우죠. 지금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지불 방법수와 지불 금액수가 똑같다. 그런데 자, 문제를 쌤이 다시 내볼게. 자, 이번에는 자, 1,000원짜리 2개 있고요. 500원짜리가 3개 있어. 100원짜리가 4개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계산하면 안 돼. 뭐가 안 되냐면, 자, 이유를 얘기해 줄게. 자, 금액을 환전할 수. 환전이라는 것은 1,000원짜리를 500원짜리로 대신 낼 수 있죠?
500원짜리 두 개가 1,000원하고 똑같으니까 환전할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해보자. 있는 경우에는 지불 방법 수는 동일합니다. 왜? 지불 방법이라는 것은 1,000원 하나를 내는 거하고 500원 두 개를 내는 거하고 방법이 다르죠. 맞지? 1,000원짜리 하나 내는 거하고 500원짜리 두 개 내는 거하고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환전을 하든 안 하든 지불 방법 수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지불 금액 수는 다르죠. 왜? 1,000원짜리 하나를 내는데 1,000원짜리 한 장 내는 금액이나 500원짜리 두 개를 내는 금액이나 금액은 똑같죠. 맞지? 금액은 똑같단 말이야. 지불 금액은 500원짜리 두 개를 내는 거하고 1,000원짜리 한 장 내는 거하고 한 가지로 봐야 된다는 거야. 두 가지가 아니라. 방법 수는 두 가지지만. 방법은 두 가지지. 1,000원짜리 하나 내나 500원짜리 두 개 내나 방법은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는데 지불 금액 수는 1,000원짜리를 내는 데 있어서 1,000원짜리 한 장 내는 거나 500원짜리 두 개 내는 거나 어차피 1,000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쭉 펴져 버리죠. 그래서 지불 금액 수는 얘하고 지금 얘는 같았지만 얘는 달라.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 금액이 겹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금액이 겹치지 않으려면 상위 돈을 하위 돈으로 모두 환전시켜버리면 돼요. 뭔 소리냐? 1,000원짜리 두 장 있죠? 를 없애고 환전시켜버려. 얼마로? 500원짜리 몇 개라고 생각하면 돼? 4개. 그럼 총 몇 개 돼요? 7개 되는 거죠. 이렇게 환전시켜버리라고. 이렇게로. 그럼 돈이 겹쳐 안 겹쳐 이제? 겹칠 일이 없어 이제. 맞죠? 환전시켜버리니까 돈 금액이 겹치는 경우가 없다고 말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환전시킨 다음에 이 환전시킨 돈의 것으로 지불 방법수를 구하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하위 돈으로 환전시키면 100원으로 환전시키면 되잖아요. 100원은 지금 환전이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100원까지 하는 게 아니죠. 500원, 1,000원짜리를 500원짜리로만 환전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끝났죠? 7 플러스 1이니까 8, 4 플러스 1이니까 얼마? 5 곱한 다음에 빼기 1 하면 되죠? 5, 8에 40 빼기 1이니까 39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44가지고 아까 이해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습니까? 환전이 가능한 경우와 환전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불 방법수와 지불 금액수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이해되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문제 하나만 더 너희들이 정말 이해를 하고 있는지 한번 내볼게요. 문제 하나만 내볼게. 자, 1,000원짜리가 3장이 있어요. 500원짜리가 2개 있어. 100원짜리가 6개 있어. 지불 방법수는 몇 가지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그냥 답을 얘기하지 말고 풀이 과정만 얘기합시다. 지불 방법수 몇 가지야? 4 곱하기 3 곱하기 7 빼기 1 맞습니까? 지불 방법수는 이거라고. 지불 금액수는요? 지불 금액수는 얘 환전 가능하죠? 얘도 환전 가능하죠? 그럼 총 돈이 얼마죠? 3,000, 4,600원이죠? 4,600원이지? 그럼 이런 경우에는 환전을 다 뭘로 해버려야 돼? 100원짜리로 46개 있는 거죠? 맞지? 얘는 없다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돼? 47 맞죠? 플러스 1 빼기 1 총 몇 가지? 46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지불 금액수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이러면 지불 방법수와 지불 금액수에 대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 모두 해결할 수 있다. 됐죠?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순열로 자, 노가다성 경우의 수는 다 했어요. 이미 다 했어. 이제 순열이라는 걸로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아마 선생님이 너희들 밑바탕을 처음에 배경 이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시간을 많이 두고 얘기를 할 거야. 경우의 수는. 경우의 수는 왜 경우의 수가 안 되는데 내가 확률을 배우겠다. 말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정말 잘 들어놓고 그 다음에 처음에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경우의 수에 대해서 순열 조합 이거 다 얘기하는데 아마 한 거의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거의 다 그걸로만 잡아먹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배우고 나서 정확하게 알고 나서 확률이나 이런 거 나가잖아요. 그러면 빨리빨리 나가. 금방 나가요. 어차피 우리가 이제 방학 끝날 때까지 두 달에 걸쳐서 그리고 두 달에 걸쳐서 이제 통계까지 다 끝낼 건데 요 책 다 끝낼 거죠. 끝낼 건데 아마 이 파트에서 가장 많이 시간들을 쌤이 할애를 할 거야. 할애를 할 거예요. 여러 가지로. 순열의 종류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 7, 8가지 돼요. 뭐 원순열도 있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순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놓고 이제 들어갈 거예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 할게. 필기는 다 했지? 지워 되지? 완전 순열 기억해두고 계셔야 되고요. 자, 이제 순열 얘기를 좀 할게요. 순열. 자, 순열이 뭐냐?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이에요. 하는 방법.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이야.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섯 명의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다섯 명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어떤 외나무 다리를 건너야 돼요. 외나무 다리를 건너야 돼. 그럼 이 건너는 방법이 외나무 다리니까 말 그대로 한 명씩밖에 못 건너죠? 그치? 그럼 이 사람들이 건너는 방법수를 구하라 라고 했다고 칩시다. 여기가 1, 2, 3, 4, 5번이라고 칠게요. 그럼 처음에 건너는 애를 선정하겠죠? 몇 가지입니까? 5가지죠? 5명 중에 한 명일 거니까. 그치? 그럼 얘가 건넜다 쳐. 4번이 건넜다 쳐. 그 다음에는 4가지죠? 4명 중에서 한 명일 거니까. 그 다음에 3가지, 2가지, 1가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5명이 순서대로 서는 방법 또는 건너는 방법은 이렇게 계산하면 돼. 이걸 우리는 뭐라고 쓸 거다? 5 팩토리얼이라고 쓸 거야. 자, 여기서 이 느낌표는 아까 얘기했지만 얘기할게요. 팩토리 스타한 친구들은 뭐 다 알겠죠? 팩토리얼이라고 느낌표가 아니야. 뭐 4 느낌표 이러지 마. 4 팩토리얼 이러면 되는 거야. 또는 5 팩토리얼. 그럼 이제 n 팩토리얼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n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n, n-1, n-2 이렇게 가서 어디까지? 1까지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순열의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야. 순열의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 n 팩토리얼이라고.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5명이 똑같이 있는데요. 밑에는 막 이렇게 가시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악어가 막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시 안 잘려도 악어한테 죽는 거죠. 있고 여기에 괴물이 쫓아와. 쫓아오고 있어. 자, 5명인데 여기가 금이 갔어요. 이런 젠장. 이렇게. 그래서 5명 중에 3명밖에 여기를 못 건너. 그 다음부터는 부러져서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상태가 됐어. 그러면 5명 중 3명이 건너는 방법이겠죠. 3명이 건너는 방법은 그러면 처음에 건널 수 있는 5명이서 뭐 가위바위보를 하든 뭘 하든 5명 중에 건너야 될 거 아니야. 몇 가지야? 처음에 건너는 사람 5가지죠? 5명 중에 한 명. 자, 4번이 또 걸려서 넘어갔어요. 와, 난 살았다. 기뻐하고 있겠죠? 뭐야, 이거 팔이 왜 4개야? 아, 난 살았다. 두 번째로 건너는 사람? 4명 중에 하나겠지? 4가지야. 그 다음 3가지. 더 이상 할 필요 있어 없어? 나머지 2명은 이렇게 2명 남았어. 뭐 죽는 거죠. 그치? 막 건너려고 했는데 떨어져서 죽거나 아니면 뒤에 괴물한테. 그죠? 그러면 자, 5명 중 2명이 건너는 방법은 몇 가지겠어요? 이거겠지?
맞죠? 자, 이것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n명 중 r명이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이겠죠. 그치? 그는 어떻게 쓸 거다? 이제 n, p, r 이렇게 쓸 거야. 이제 기호로. n명 중에서 r명이 순서대로 걷는 방법을 n, p, r. 이 p를 이제 뭐라고 읽을 거냐? 우리 또 격식 없게 p라고 읽지 말고 이거를 뭐라고 읽으냐면 퍼뮤테이션.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써요. 퍼뮤테이션. 사실 이거 팩토리얼은 영어 쓰면 팩토리얼. 요거요. 얘는 퍼뮤테이션이야. 영어 엄청 잘하지? 어? 이렇게 읽을 거예요.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n. 자, 어떻게 됐어? n에서 점점 하나씩 줄어들었죠? n-1, n-2 이렇게 가는데 이걸 몇 번 하면 돼요? 자, 5명 중에 3명이니까 얘 3번 했잖아. 5명에서 2명이니까 2번 했잖아. 이것을 r번 하면 됩니다. 됐죠? r번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 퍼미테이션 5다, 4다. 어떻게 하는 거야? 10, 9, 8, 7까지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됩니까? 이것을 우리는 퍼뮤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공식 하나를 더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수녀를 쓰는 공식은 딱 2개야. 팩토리얼 아니면 퍼뮤테이션. 2개를 가지고 다 계산을 해요. 2개를 가지고 모든 계산을 다 한단 말이야. 2개만 가지고 모든 계산을 다 할 거예요. 자, 이 중에 얘를 가만히 봤더니 얘를 방금 2가지의 기호로만 쓴다고 했으니까 이 팩토리얼로 한번 고쳐볼게. 이 퍼뮤테이션을. 팩토리얼로 고쳐볼게요. 그러면 10 퍼뮤테이션 4를 어떻게 고치냐? 10에서부터 어디까지? 10, 9, 8, 7 이렇게 돼서 어디까지? 1까지. 이 팩토리얼이죠. 10 팩토리얼이죠. 를 뭘로 나누면 되죠? 7, 6, 5, 4 이걸로 나누면 되죠. 맞습니까?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없어져서 아이고 7, 6, 1에 6, 5, 4 그치? 뭐 이렇게 약분해서 19, 8, 7까지만 남는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6부터 6팩토리얼인데 6팩토리얼. 자, 봐봐. 얘는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10팩토리얼이었고 아래가 6팩토리얼로 나누면 되죠. 그치? 그럼 이 6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 얘에서 얘 뺀 거죠. 자, 이제 갑니다.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 n 퍼뮤테이션 r은 팩토리얼로 고치고 싶으면 n 팩토리얼을 한 거를 뭘로 빼? n-r 얘에서 얘 뺀 거의 팩토리얼로 나누면 된다. 맞죠?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야. 팩토리얼로 내가 고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팩토리얼로 고치면 돼요.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순열이라고 한 것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이다. 그 중에서 어떤 팩토리얼이라는 거와 퍼뮤테이션의 이 2가지 기호를 이용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건데 여러 가지 순열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뭐 교대 순열부터 해가지고 원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피보나치 순열부터 해서 피보나치는 순열이 아니라 수열이지만 여러 가지 수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걔네들은 다 이 2가지 기호만으로 다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요거와 더불어 같이 알아야 될 것은 0 팩토리얼은 얼마일까? 0 팩토리얼은 얼마일까? 0 팩토리얼 얼마일까? 자, 만약에 10 퍼미테이션 10을 선생님이 팩토리얼로 고쳐볼게. 그러면 10명 중에서 10명을 세우는 방법이잖아. 그냥 10 팩토리얼이죠. 사실은. 의미가. 근데 이 공식대로라면 어떻게 되죠? 10 팩토리얼 빼기 10-10 팩토리얼이니까 0 팩토리얼이 되지 아래가. 공식대로라면 10 팩토리얼 0 팩토리얼 이렇게 되지. 그럼 0 팩토리얼이 얼마야 답이 10 팩토리얼 되겠어? 1이어야죠. 그러니까 0 팩토리얼이라는 말은 없어요 원래. 없는데 0 팩토리얼은 이 공식에서 보면 1로 간주한다는 거죠. 오케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럼 방금 얘기한 것처럼 n 퍼뮤테이션 n은 얼마야? n 팩토리얼이었죠 방금.
맞죠? n명 중에서 n명을 세우는 방법이니까. 그러면 n 퍼미테이션 0은 얼마일까? n 퍼미테이션 0은 n 퍼미테이션 0은 써볼게. 고쳐봐. 얘를 왜 고칠 방법을 알려준 거냐면 n 팩토리얼 맞죠? 위에는 아래는 얘에서 얘 뺀 거잖아. 이렇게 되지? 얼마야? n 팩토리얼 n 팩토리얼 나눴대. 1이죠? 그래서 앞으로 n 퍼미테이션 0이면 1로 간주한다. 알겠습니까? 이런 공식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할 거고요. 집에 가서 노가다 쓴 순열이 RPM에 보면 개념원리는 냅두고요. RPM에서 보면 쌤이 합의 법칙, 고해 법칙 얘기했었고요. 그러니까 9페이지, 자, RPM에서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까지 해가지고 오세요. 근데 그 중에 쌤이 설명 안 한 게 유형 7번은 설명 안 했지? 유형 7번 설명 안 했죠? 그 다음에 약수의 개수 이거는 옛날에 너희들이 배웠을 거긴 한데 설명 안 했어. 하지만 위의 내용들을 보고 일단 풀어봐요. 쌤이 다음 시간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따로 해줄 거니까 알겠죠? 12페이지까지 해가지고 오시면 아니다. 13페이지에 순열 앞에 그 고치는 것은 해야 되겠다. 13페이지에 47번까지. 알겠죠? 꼭 해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이거 내일 바로 이어서 나갈 거야. 맞죠? 금토가 정규 수업이고요. 화요일 날은 너희들 계속 수업만 나가면 너희들 따라올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때는 이 숙제 검사들을 다 할 거야. 화요일 날. 알겠죠? 그러니까 내일 하고 화요일까지 숙제를 해가지고 오면 돼. 내일 당연히 진도가 나가면 숙제가 추가적으로 더 있겠지. 그러니까 그때 하는 게 좋아. 설명 들었을 때.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절대로 늦지 마세요. 늦지 마세요. 한 번 어긋나면 말 그대로 그 다음부터 힘들어져요. 여기까지.